오늘은 동영상 촬영 전에 일단 두 분들께 이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하고 거기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분들, 이 두 분들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바쁘다는 이유로 댓글에 답변도 제대로 안 달고 있는데 그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좋은 데이터하고 분석하는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유럽장 플러스로 끝났고요. 미국장도 플러스로 끝났는데 미국장이 좀 더 셌습니다. 어제 오른 이유는 이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 파월의 잭슨홀 연석, 여기서 이제 잭슨홀에서 해마다 8월 마지막 주 목요일일 겁니다. 아마 잭슨홀에서 연준 의장이 한마디씩 계속 하는데, 전전 의장이었던 버냉키 의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시장을 계속 떠받칠 때 이 잭슨홀이 이용됐어요. 잭슨홀에서 주식을 떠받치는 양적 완화에 대한 액션을 한 번씩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가 밀려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월가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대하는 거는 평균 물가 목표제로 물가의 단기 과열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제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준의 목표 물가는 2%거든요. 2%인데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면서 머리가 확 들리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 버리면, 이게 잘 보이시면 지금 최근에 이게 10년 물가거든요. 국채 물가가 여기 바닥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 같더니 탕탕 들리고 있어요. 이거 인플레이션이 머리를 들 수 있다는 기대치들이 여기 채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YCC가 이걸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딱 잡아서 움직이겠다는 게 YCC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그냥 올라가는 대로 놔둔 다음에 2% 말고 일정 추이를 지켜보고 어느 수준에 그냥 이 정도 평균을 잡겠다, 이렇게 물가를 목표 타겟을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을 확대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카드를 지금은 안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가 뭔가 상황이 악화됐을 때 내밀어 가지고서 악화된 상황을 떠받쳐야 되는데, 지금은 주식시장이나 실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카드를 내밀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건 아닌 상태에다가, 아직 행정부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액션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9월 초가 되면은 당연히 액션을 진행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행정부 액션이 지난 뒤에도 뭔가 영향이 없어서,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음이 지속돼서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향후에 경기 확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연준에서 얼마 남지 않은 카드를 막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좋은 지표도 있었는데요. 이 내구재 주문이 전월 7.6% 증가했는데, 이번 달에는 11.2%로 전월 대비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원래는 4.4가 기대치였는데, 근데 이거는 전투기 주문 물량이 커져서 이렇게 일어난 거고, 근원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1.9%를 기대했는데 2.4% 증가로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패턴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머니에스 기사인데요. 백화점이 다시 문을 닫았다. 근데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고, 이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닫은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서 코로나 사태가 막 터지면서 이 유통업에서 자꾸 이렇게 저걸 하지 못하는, 대면 유통업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이러면 기업이 이게 상당히 부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상황이 지금은 이런데, 가을 겨울 대유행이 지금보다 잠잠해지지 않으면 경제가 나아지기가 쉽지가 않고, 사실 지금 저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뚜껑이 열렸을 때 확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최근 이제 내용들을 보면 백신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확장 국면의 속도에 대해서 기대치만큼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선 비즈 기사인데, 와튼 스쿨의 시겔 교수, 이분이 쓴 책 중에 저도 꽤 오래된,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주식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 읽고 감명을 받기도 했고, 굉장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자이면서도 투자 쪽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께서 가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투자를 배우려면 그를 찾아가라 라고 이 시계 교수를 칭송했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 재확산에도 증시 랠리는 못 막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 증시 랠리가 지금 시점에서 아랫방향으로 계속 쓸려 내려가려면 상당히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조정이 끝일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뭔가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그 이데일리 기사인데, 실물은 최악인데 주가는 고공행지라 월가가 점령한 버블 논쟁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는 제2닷컴 버블 얘기를 하고 있고, 신고가 행진이나 경기가 과열됐다는 거, 현재 70% 고평가돼 있던 버핏 경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JP 모건은 그렇고 모건 스탠리는 또 조정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시장의 안전이 난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제닛 옐런 의장인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상하의원 의원이 이게 국가는 난리인데 휴가를 가버렸잖아요. 하여튼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나 참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그런데, 정말 국민들한테는 쓸모가 있는 직업인가 그 직종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 연준 의장이 왜 또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계속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이건 뭐 그건 아니고 의회가 나설 차례다가 중요한 얘기인 거죠. 이제 연준에서 그만큼 뭔가 액션을 취해줘서 이렇게 잘 떠받쳐 줬으면 의회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액션을 빨리 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는 제롬 파월도 이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나설 때를 기다렸다가 의회 상황을 보고, 의회가 나선 뒤에 그것도 안 되고 그 시장의 불안정성을 띠면 그때 다시 연준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 그래서 이제 사실 요번 내일 새벽에 있을 겁니다. 잭슨홀 연설에서는 아무런 이슈가 없이 이제 그냥 통상적인 얘기만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와튼 스쿨 시겔 교수도 얘기도 하고, 또 이게 혼재된 얘기들을 했는데, 이 혼재된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우리가 뉴노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위로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상황을 우리가 용인하려면 뉴노멀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뉴노멀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계속 보여드리지만 얄디니 리서치 데이터인데 8월 26일자거든요. 보시면 이거는 좀 짧으니까 긴 데이터를 볼까. 이 데이터죠. 빨간 게 지금 노란 건데 US가 22.7이에요. 배수가, 포워드 PB 배수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그 다음에 IT 버블 때보다도 높고, 95년도 정점을 쳤던 이때만큼의 수준에 거의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4.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근접한 상황에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국가들은 상황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밑에 보면 예를 들면 이거 이제 보시면 여기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이것도 미국이죠. 여기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여기 영국, 그 다음에 일본 거는 뭐 90년대 후반부 버블 터지면서 난리를 쳤으니까 포워드 PE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준 자체는, 여기 보시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IT 버블 때 높았고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밑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 다른 독일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에 와 있어요. 과거 배수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혼자 널뛰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받쳐서 만약에 기업이 이익을 못 내면 배당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배당률하고 떨어진 상태예요. 2분기 보면 전분기보다 배당이 확 빠졌잖아요. 3분기에 배당률이 충분할까요? 제 생각에는 일부 기업 이외에는 배당의 여력이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배당 동결이나 감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신문기사에 나왔던 버핏 지수가 이거거든요. 이거는 그룹포커스 데이터입니다. 그룹포커스 데이터인데, 좀 전에 봤던 이거는 저기 얄디니, 똑같이 얄디니 쪽에 리서치 쪽의 데이터예요. 배당은 그룹포커스인데,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현재 몇이냐, 183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그 미국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나 배수가 되느냐를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비율이 72% 미만이면 굉장히 싼 거고요. 72에서 93 정도면 뭐 적정 수준 싸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93에서 114 정도면 이거 적정 가격이야. 그 다음에 114에서 135면 약간 좀 비싸네. 근데 135 이상이면
이거 좀 상당히 비싼 애거든요. 지금 현재 183이에요. 근데 이 각각의 대충치,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이 각각 세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빨강, 초록, 검은 게, 이게 여기 위에 있는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가지 영역에 있는 그 배수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마이너스 0까지 다 들어왔어요. 전부 다 마이너스 0.1까지. 근데 지금 현재 2년 채권 수익률이 0.15거든요. 그러니까 2년 채권 수익률보다 주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낮아요. 이 글로벌 금리 대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주식에 투자했는데 향후에 얻어질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뉴노멀 상황에 이렇게 가치가 높아도 앞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것을 용인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결과적으로 향후에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용인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미 예전에 한번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높은 것을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받쳐서 기업이익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얘를 메꿔주면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논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막 그 나스닥에서 달려가고 있는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언택 산업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그 산업들이 다른 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일부 빨아가는 거지, 그쪽에서 얻어가는 이익을 전부 다 빨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GDP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마이너스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 그 소수의 주식들이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서 주식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건 사실 전체 주식시장을 왜곡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물론 지금과 같은 광기에서 이런 분석이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의 광기를 용인하고 내가 외줄타기를 할 거냐, 그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가치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용인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의지 문제가 지금 현재 생겼습니다. 중국 부분을 잠깐 볼 건데요. 이게 중국이 이미 어제 나왔죠. 제조업 대출이 2대1 기사인데 제조업 대출의 디폴트가 우려된다고. 그래서 이제 1월과 7월 사이에 대출 규모가 굉장히 늘었대요, 중소기업 쪽에. 근데 인공호흡기를 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 중국 본토에 연체된 채권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 기간에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유예해 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연말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 시장이 요거 이외에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시아 경제 기사인데 초음속 무기까지 언급한 미, 중 제재 어디까지.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여기 보시면 항공, 육지, 해상, 우주, 사이버공간,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군사적인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국 시진핑 독재 체제가 구축되고 그다음에 그 중국이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야욕이 커지고 있죠. 남중국의 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국을 경제와 군사 부분 모두 다를 짓누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그리고 이제 요 직전에 보여드렸던 건 중국이 지금 현재 안정세를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제 미국처럼 폭탄을 안고 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주식시장을 보여드릴 건데, 주식시장이 이제 최근 글로벌 시장하고 다르게는 약세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상 중요한 지지선을 다 밑으로 뚫고 이제 밑에 내려왔는데, 마지막 이건 잘 보는 지지선은 아닌데 여기는 지금 차트가 30일 이동평균선이 걸려있죠. 우리 30일 이동평균선 별로 잘 안 보는 편인데 여기 지지라인에 딱 걸렸거든요. 이 부러지면 빠른 속도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 중국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논점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미 옛날에도 그랬지만 한번 뻗고 이게 떨어지는 이 추세 패턴, 중국의 주식시장의 추세 패턴은 이게 선진국, 그러니까 제2위의 GDP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미국을 초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GDP, 전체 GDP로 그런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주식 차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 중국에 대한 주식시장은 사실 포트폴리오에서 배분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배분을 하셔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급락 이후에 만약에 뭔가 조정이 있으면 그 위에 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자산을 털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인데요. 서울이 아파트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건 지금 조정 국면, 이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 국면이 멈추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주택 시장이 상승 국면이 멈추면서 우리가 전세가가 사실 그 뒤에도 계속 올라서 거의 매매가의 90%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시장은 향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안정화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